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 또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코인마켓캡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24% 상승하며 8,700달러대, 네, 이더리움이 14% 상승하면서 165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8.95% 상승하면서 0.23달러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는 비트코인 SV 지금 129.79%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시가총액 4위까지 껑충 뛰어 올라왔습니다. 현재 415.6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알트코인들도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날 대비 한 2% 하락한 6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죠. 네, 비트코인 SV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네, 매체들은 기사들은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위에 부상했다. 440달러를 돌파했다. 40% 이상 추가 상승이다. 지금 여섯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 성장을 했다는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4위까지 상승을 했죠. 네, 지금 시가총액은 201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SV가 상승하는 이유로 비트코인 SV의 진영 수장이죠. 네, 크레이그 라이트의 비트코인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크박사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법정 소송에서 사람들이 그의 재산과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법정에서 라이트는 최초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튤립 트러스트라는 지갑을 열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3주간의 시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 SV 관측통들은 이것이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SV 수장인 그의 화폐가 BSV가 회복이 되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알타나 디지털 커런시 펀드의 알리스테어 밀른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 본인의 트윗을 통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네, 비트코인 SV는 투자 회수 사기를 진행 중인가, 일명 먹튀를 진행 중인가에 대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고, 그 중에 4,512명이 투표를 했는데 58%가 그렇다 답을 했고, 아니다는 1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SV가 상승하는 그 원인의 큰 하나로 이유로 뽑히는 요 이유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말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로 나카모토 사토시다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더 봐야겠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제출 기한을 2월 3일까지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지방 법원 판사 베스 볼륨은 공개 문건을 통해서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라이만의 110만 BTC 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제출한 튤립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비트코인 제출 기한을 오는 2월 3일까지 연기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크레이드 라이트가 이제 법원에 제출한 문건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허위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그가 2013년 12월 31일 전 채굴을 통해 이제 얻은 비트코인 물량 전부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아직 크레이드 라이트 측이 앞선 공청회에서 주장한 소유 비트코인의 수량과 출처는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3,000개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인데요.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이제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반대는 익명의 계좌에서 바이낸스 계좌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중장기 홀딩으로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SV 모든 코인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3,690만 달러가
강제 청산을 했습니다. 네, 코인리스트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최근 1시간 OKEX에서 네,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네, 266만 1.39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포지션이 강제 청산을 했습니다. 네, 후오비에서는 425.67만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됐고 비트맥스는 603.68만 달러가 강제 청산을 했다고 하네요. 총 토탈 지금 3,690.74만 달러, 하나로 치면 약 427.5억 원의 뚝배기가 아주 세게 시게 깨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이제 로저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미 피라미드로 변질이 됐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진영 주요 인사 로저버가 비트코인의 본질은 이미 피라미드식으로 변질됐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이것을 사서 들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된다인 반면 비트코인 캐시나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 이것은 페이팔이나 아메리카 뱅크 계좌 혹은 신용카드보다 유용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후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전자와 같이 단순히 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고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이며 난 이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코인은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이아몬드도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던 광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계속하고 때림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죠. 비트코인 또한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목적으로 중앙화되지 않는 화폐로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디지털 금으로서 해지 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것이다. 요게 맞는데요. 네, 지금 로저버가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다 해도 비트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전부 다 빠지지 않는 이상에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떨어지지는 않겠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금 또한 사람들이 금을 비싸게 사지 않으면은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지 수단, 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안전 수단으로서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입지가 점점 확고히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제도권으로 완전히 융합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보여주는 것만 해도 굉장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건 크릭 창업자는 미국의 달러 무기화가 비트코인 보급 가속화를 할 것이다 언급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기축 통화를 컨트롤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러시아나 중국 등 국가들이 달러에 대안을 찾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가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무기화하게 되면 더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달러가 2020년에 들어서 많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해서 계속 금리 인하를 4차례나 단행을 했죠. 네, 이에 따라서 달러를 계속 무기한으로 찍고 있는데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많은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2020년 지금 시작한 지 1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달러는 어떻게 되며 그에 따라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조금 더 봐야 하겠죠.
네, 그러면서 메사리의 창업자는 암호화폐 산업의 최대 수혜자가 거래소가 아닌 데이터 제공업체다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네, 메사리 창업자 라이언 셀키스가 암호화폐가 금융산업에 미칠 혁명적인 영향을 인터넷 정보의 확산에 끼친 영향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면 최대 수혜자는 거래소가 아닌 데이터 제공업체가 될 것이다 밝혔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 제가 앞에 이제 보여드린 코인마켓캡이다 그냥 이런 식의 사이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정책은 재앙이다. 네, 미국은 현재 프랑스, 독일의 암호화폐 세금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금 없는 암호화폐 간의 거래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로 인해 많은 골칫거리를 해결하고 국세청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세금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금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첫 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세금부터 시작해서 정부에 세금을 내줘야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 기업들, 사업가들,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의 세금 정책 너무나 안 좋게 보기에는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 리플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SV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리플 XRP 또한 10% 정도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XRP 투자자들은 목이 마릅니다. 네, 얼마 전 계속 이제 덤핑 얘기가 나왔죠. 네, 리플이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XRP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 XRP의 최대 보유자로서 리플이 XRP의 성공에 가장 관심이 있는 당사자다라는 점을 덧붙였는데, 네, 시장에서는 XRP 물량을 언제든 쏟아낼 수 있다는 매도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XRP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1월 우리 CNN과의 인터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제 빵형이 이 인터뷰에서 리플과 XRP 관계에 대한 논쟁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는 리플은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XRP 생태계 성공에 가장 관심이 많은 당사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어서 우리 리플이 이제 XRP를 덤핑했다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덤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보유한 XRP의 대부분을 에스크로 지갑에 잠가놨기 때문에 그 물량을 건드릴 수도 없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덤핑 논란은 왜 나왔을까요? 이 덤핑 논란 참 뜨거운 감자죠. 네, 근데 이 모든 게 가격 때문입니다. 네, 1월 7일 알트코인의 전방적인 상승세에도 XRP는 0.22달러 급등을 했지만, 네, 전에도 이전에 0.2달러에 이제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 2019년도가 심각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간 100% 오르는 성과를 보였지만 XRP는 상승은커녕 45%가 하락하며 이러한 의혹들을 더욱 불거지게 했죠. 네, XRP 가격 부진의 이제 원인을 놓고 XRP 투자자들이 최대 보유자인 리플 측이 XRP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리플은 운영 계획에 따라 에스크로 지갑에서 매달 10억 개의 XRP를 해제해 시장에 내놓거나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2019년 XRP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지금 리플 측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XRP 물량을 처분했다는 투자자들의 비난에 시달리고 있죠. 지금 XRP의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달리는 중입니다. 네, 빵형은 이제 리플이 XRP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리플이 XRP를 매도했기 때문에 XRP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인 중입니다. 강력하게 부인 중이죠. 네,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리플이 마치 비트코인 고래들처럼 XRP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리플은 XRP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기관 투자자와의 협력 차원에서 혹은 누군가 1000만 달러어치의 XRP를 사고 싶다 해도 리플은 무조건 XRP를 팔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리플사 보유분이 없어져야 XRP가 오른다라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전문 평가 업체 와이스크립트 레이팅스 역시 1월 7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리플이 보유한 XRP의 대부분을 매각해야 XRP 시세가 눈에 띄게 오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로 리플이 회사 차원에서 대량의 XRP를 매각해도 CEO는 절대 시장에 XRP를 덤핑하는 것이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한 덤핑을 하려는 다른 투자자들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큰손 매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자산 XRP를 매입하기를 꺼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XRP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코인들이 상승을 하며 XRP 또한 지금 적지 않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태까지 하락했던 그리고 나왔던 호재들에 비하면은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상승하지 않은 것이죠. 특히 아까 이제 언급했던 2019년 XRP는 45%의 상승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하락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제 애환을 다시 한번 또 삼키게 되었습니다. 네, 2020년 지금 1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1월달 신년 1월달에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더 큰 하락이 왔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봄날의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인 걸까요? 이 상승이 정말 중장기적인 상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